기회의 땅이었던 화성, 화성에 대한 소개를 좀 듣고 싶은데요. 우리 화성이 어떤 곳이고 또 굉장히 이건 좀 특별하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화성이 특별한 거는요. 전 화성을 알면 알수록 이렇게 대한민국의 축소판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을 경기도라고 합니다. 네. 근데 경기도의 축소판이 화성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국방, 외교 이런 것만 없지 화성이 동탄이라는 신도시 개념의 도시, 네. 그 다음에 서부권의 우리 농촌 도시, 이런 도농 복합 도시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삼성전자라든가 현대 기아차 연구소라든가 네. 제약단지라든가 또 농업으로도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분들이 화성에 바다가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경기도 바다의 70%에 가까운 게 전부 화성 앞바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청년들이 몰려들고 젊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입니다. 화성시가 90만, 외국인까지 90만이 넘으면서 평균 연령이 37.2세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그거는 미래지향적이고 꿈이 있는 도시라는 겁니다. 네네. 또한 저희가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우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화성이 아주 큰 미래지향적. 저희가 좀 장난기 있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어릴 때 가장 소년들이 갖고 있는 꿈,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꿈은 우주를 가보는 거야.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동화나 이런 것도 우주랑 연관돼 있고 그렇죠. 달과 네. 연관돼 있어요. 예. 근데 화성 그 이름도 우리가 꼭 가보고 싶은 예. 화성. 그러네요. 네. 또한 화성이 이름에서 너무 좋은 게 제가 시장되고 만든 말인데 음악의 3요소가 리듬, 멜로디, 하모니입니다. 네. 근데 리듬과 멜로디는 독창에서도 다 가능해요. 하모니는 남과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모니의 한국말이 화성이죠. 화성입니다. 네. 그래서 화성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인 도시고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 너무 좋은 말이고요. 네. 지금 시장님이 막 정말 눈빛이 막 바짝바짝 보인다면서 화성 얘기할 때는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아니, 화성 얘기하시면서 자세도 좀 달라져갖고 네. 너무 그냥 진취적으로 얘기하시니까 네. 굉장히 그 화성에 대한 어떤 철학을 또 갖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2001년에 시로 승격되고 벌써 20년이 됐어요. 네. 예, 좀 소회가 남다를 것도 같습니다. 화성이 2001년에 승격하면서 저는 그 당시 화성이 없어서 자료로 좀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자료로 보면 경기도에서 가장 낙후된 도시 중에 하나. 그 미래의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20년이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성은 가장 기회의 땅. 예. 그 당시 20년 만에 그 당시 18만 5천 명이던 인구가 지금 91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그 당시 예산보다 지금 14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가장 낙후되고 노후한 도시라고 생각했던 도시가 가장 평균 연령이 낮은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20년이 갖는 의미는 매우 남다르죠. 왜냐면 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로 얘기하면 20살은 청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청년은 모든 꿈과 희망을 가져야 되는 시기예요. 네. 요즘 우리가 이제 청년이 꿈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거로 봤을 때 화성은 이제 20년이지만 미래를 향해서 이제 막 웅비할 수 있는 이런 도시의 면모를 갖췄다 해서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2001년 이후에 2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인구 면에서 이제 100만을 코앞에 둔 상황인데 신도시가 들어선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네. 예. 지금도 신도시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는데. 네네. 예. 지금 저희가 화성하면 신도시 하면 동탄만을 신도시로 생각을 해요. 예. 네. 하지만 동탄은 저희는 시작점에 불과하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화될 거라고는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수도권으로 집중화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을 중심으로 앞으로 확장성 있는 도시가 예. 화성 말고 별로 많지 않습니다. 동탄을 중심으로 저희가 송산 그린시티에도 15만 명의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남양 중심으로 또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고 향남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신도시가 더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저희가 국가에 제안한 일도 있고요. 그러면 화성이라는 데가 하나의 동탄의 신도시가 아니고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메가시티로 발전하게 될 거다. 예. 그래서 이게 신도시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안을 수 있는 도시. 가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시에게 이 넓은 화성 땅은 집으로 말하면 앞마당과 뒷마당과 같은 것이다. 요새 사람들이 너무 아파트에 살아서 앞마당과 뒷마당의 소중함을 조금 덜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가치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때 이 화성의 넓은 땅, 서울의 1.4배가 넘는 이 넓은 땅은 화성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고 이게 신도시가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또한 구도시가 밀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화성하면 사실 딱 드는 이미지가 일자리가 많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뭐 듣기로는 인구보다 일자리가 더 많은 자족 도시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족 기능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권의 위성 도시로 남을 거냐 아니면 화성 자체의 자족 기능을 가진 자족 도시로 만들 거냐인데 네. 시가 가장 역점을 두는 건 자족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의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가 수원하고 딱 비교할 수 없지만 수원에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네. 그거에 비례해서 화성시는 적습니다. 그는 화성에 뭐 삼성전자라든가 기아자동차라든가 현대기아차 연구소라든가 네. 제약 바이오 벤처밸리라든가 이러한 직업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거고 딴 분들은 잘 mo르시지만 네. 우리가 벤처기업 창업 1위가 화성시입니다. 오. 네. 딴 분들은 물어보면 뭐 다른 도시 이름은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화성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아까 말한 이제 20년 된 청년 도시라 우리가 화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지만 이거는 이제 시작점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서해안이 주목받는 시대가 왔죠. 그리고 화성에는 바닷가도 많습니다만 습지가 아주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매향리 갯벌 그리고 화홍지구 간척지 이렇게 해서 일컫는 그 지역인데 습지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보호받아야 될 그런 어떤 지리학적 가치를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화성 습지가 더 화성의 가치가 있는지 좀 전해주시죠. 기존에는 저희가 산업화 시대라면서 발전 일변도로 갔어요. 네. 그 발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 돈이 되는 게 발전이라 생각한 거예요. 미래의 돈이 될 건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집만 해도 뭐 먹을 게 없어서 어렵게 살았는데 네. 그 당시엔 발전 일본으로 가는 게 당연했는데 이게 지나오면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이지 못해서가 아니고 모든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화성호를 막게 됐죠. 그리고 간척지를 만들어서 쌀을 생산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불과 20-30년 만에 저희는 쌀이 남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환경 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지구의 위기가 온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큰 위기는 환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갖고 있는 지구 정화 능력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갯벌은 산림의 10배, 농경지의 100배의 정화 능력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현재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거의 화성에서 1시간 남짓한 거리에 대한민국 인구의 반이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게 3천만까지 늘어날 거라 봐요. 네. 그렇다면 이분들이 일만 하고 살 수 있냐? 우리 딱딱한 콘크리트 아파트 속에서 따닥따닥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아무리 좋다고 남해안, 동해안까지 쉽게 못 갑니다. 그럼 이분들이 1시간 이내에서 본인의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은 어딘가? 그렇죠. 그럼 이게 망망대해의 바다가 아니고 함께 생명이 숨쉬는 갯벌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을 발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게 멀리 있는 것보다 그거보다 조금 못해도 가까이 있으면 그렇죠. 우리가 그걸 보존하고 네. 조금 더 잘 지킨다면 이게 더욱 중요한 보석처럼 빈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화성의 미래는 지금은 산업이 이끌어간다면 네. 나중에 1시간 반 만에 올 수 있는 생태를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 우리가 지금 새 한 마리도 서울에서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성의 습지는 천연기념물인 알락고리 마두부터 수많은 새와 9만 7천 종에 다르는 저서생물부터 살고 있습니다. 야. 여기는 완전 생태계의 보고 같은 거죠. 그동안 우리가 너무 쉽게 그 가치를 무시하고 파괴했다면 이제는 그게 우리를 지켜줄 위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쪽을 보호하고 그쪽을 미래지향적으로 연구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뭐 지금의 화성 그리고 앞으로의 화성이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그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또 올해 봄이었죠. 신세계랑 계약을 완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화성 국제 테마파크 어떤 식으로 이제 구상을 하고 계시고 좀 완성이 될지 굉장히 또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그 화성 국제 테마파크가 너무 오랜 동안 표류했었어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참 화성에 준 큰 선물이라고 하면 국제 테마파크를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제가 청와대랑 그것 때문에 한 10번 가까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해결됐는데 신세계랑도 미래지향적인 가치가 잘 맞았습니다. 어느 날 신세계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테마파크로 하려고 했는데 테마파크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좀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방식의 놀이동산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고 그거를 넣은 상태에서 네. 이제 AR, VR이 한 가상 증강현실까지 같이 한 미래지향적인 테마파크를 만들자. 그리고 테마파크뿐만이 아니고 네. 주거와 직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공간까지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새로운 모델의 형태, 거기에 사람이 살면서 회사도 있고 놀이를 같이 할 수 있고 또 다른 미래지향적인 4차 산업의 놀이까지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거기는 수변의 도시처럼 이렇게 조성하자. 이런 계획을 해서 제가 흔쾌히 되게 좋은 계획이다라고 해서 같이 하고 지금 신세계에서 용역을 줘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31년에 개장되면 그 1년 관광기 뭐 딱 10년 남았는데 26년에 1차 개관을 하고요. 예. 네. 31년에 2차 개관까지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1차 개관을 하면 저희가 연간 관광객이 1,300만이 올 거로 예측하고 완전히 개관하면 1년에 1,900만 명이 관광객으로 올 거로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제적 유발 효과도 연간 한 70조 원 가까이 될 거고 또한 그 취업 효과, 생산 유발 효과를 포함한 우리 일자리 효과도 그렇죠. 연간 10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세계가 감사하게도 처음 MOU를 체결할 때 여기에 우선적으로 15,000명을 고용하는데 여기 50%는 화성 시민을 고용하기로 MOU를 체결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된다면 화성 전체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여태껏 동서 간의 차이가 있었다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는 그리고 균형 발전의 개념에서 지역을 특화 발전으로 가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에서도 거기에 역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